Does anybody ever come back? Just hope, I guess. No. 여기다가 맡기신 아이들을 다시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많죠. A lot. A lot? Nobody came back 왜냐면 for me. 5살 이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Of course, I'm always curious because this part of my life I'm missing. So I wonder what it was like for me. So kimchi mandubu, donche jeongjorim. Of course, kimchi. 양어머니의 학대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던 유년 시절. 최미련 씨는 30살이 되면서 양부모와 인연을 끊고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35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한 이유는 꼭 찾고 싶은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I was country shopping.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live. I wasn't happy with the U.S. and I wasn't happy with Korea. So I started traveling around the world looking for a place to live. No country is perfect. So I was, because of my history, I was looking for a place that would be very diverse. A place that I felt like I could fit in and not stand out. 한국에서는 영어 강사로, 덴마크에서는 연기자로 활동 중인 최명호 씨. 그 역시 양부모의 문제를 온전히 혼자 떠안아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덴마크로 보내진 명호 씨. 친어머니는 그를 낳은 뒤 병원에서 사라졌고 양어머니는 그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Yeah, I know. I would mostly stick to myself, and I would try to deal with the problems alone. If we are scared of things, healthy children will go to their parents and get comfort from their parents. But me and other children, we deal with themselves and roll out the blankets and try to hide and deal with that problem. But later on in life, it'll be a problem. 알코올 중독이었던 양아버지와 우울증이 심했던 양어머니는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과의 끝없는 싸움과 인종차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He would take me and some other children, and then there was the big dumpster, like trash can, like this high, and then he would take me and then he would throw me in and close the lid. And I couldn't get out of the trash can. I can remember the smell, abandoned, not welcome. Very sad about myself.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던 그는 매 순간이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I tried, like every day was obstacles that have to be won, and it was a battle every day. So I'm very used to like having a hard time. So everything is uphill every day. So I fought battles every day. Yeah. So it's like never. Don't give up. If I quit, then it would be the end of it, you know. So I'm pretty tough. 2001년 스웨덴 정부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입양인의 자살률, 범죄율 등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인 입양자 사망 원인의 60%가량이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입양의 상처를 강인하게 극복해내기만을 바라는 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해외 입양이 국가적인 수치라고 말할 때 그 수치는 우리의 체면에 관한 문제, 우리 당장 그 사람들이 입양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양의 가정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럽다. 그런 게 아니고 성숙한 한 시민사회로서 그 사회 내부의 아동 양육 체계를 제대로 갖출 줄 모르는 시민사회의 무능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 정부의 그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스러워야 해야 되는데 그 무능력이라고는 우리 결단하면 우리 아이 우리가 키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결단하면 친생가족이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재정적인 여력은 충분한 나라라고 당연히 봐야 되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돈이 없어서 아이 못 키운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그걸 믿지 않아요. 입양 보내진 나라에서 학대받고 한국을 그리워했던 쌍둥이 자매. 그런데 왜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남동생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은 것일까? 아버지는 몇 달 전 입양기관을 통해 자매에게 보낸 편지를 떠올립니다. 제 아들이 집안 형편도 어렵고 아버지가 뭐 일부러 보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버지가 선택한 거니까 누나들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그냥 화를 내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작은 소란으로 구치소에 있었던 자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뒤 무척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모 집에 가 있으면 데리러 가겠다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자매는 자신들이 납치를 당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6년간의 힘들고 괴로운 미국 생활을 견뎌왔던 겁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절대 버릴 리가 없어. 안 버렸어. 다만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납치를 해서 내가 여기 왔을 뿐이야. 근데 이제 아버지 편지를 막상 봐서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그 직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거 받아들이면 너무 괴로운 거죠. 아, 내가 버림받아서 왔구나.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일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괴롭죠. 부모가 자기를 지켜주는 세상의 전부인데 그 세상이 자기를 갖다가 배척했다. 이거는 완전히 죽음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척당하는 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커요. 아버지는 자매의 모습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애타게 그리워했던 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친구들. 맞아요. 예. 예. 딸이 이거 미영이 같은데. 예. 예. 아버지는 동생을 대하는 딸의 태도에 놀라는 듯했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나 보죠. 볼라 그랬죠. 아버지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맙니다. 아버지는 지금의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왔으면 진짜 데리고 며칠 자꾸 울을 것 같아. 걔들 자꾸 진짜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세월을 내 너무 잘못했다. 자식들한테. 복희 씨가 미국에 온 지 일주일째. 오늘도 누나들을 보기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노숙하는 누나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말을 안 했지만 손짓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웃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어제보다는 건강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매일
열심히 휴대전화로 누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도 자매를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복기 씨. (26년을) 서로 그리워했던 가족.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이거 쳐다보더라고요. 제 그 표를. 그러면서 그냥 무심결에 그냥 보고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고개를 한번 돌려가지고 표를 보더니 바로 고개를 또 돌리더라고요. 차가웠죠. 차가웠어요? 웃지도 않고 그냥 무표정한, 냉정하고. 한국에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The cricket number you have called is no longer in service. Message 21, IAB. 누나들이 휴대전화를 없애버린 겁니다. The cricket number you have called is no longer in service. Message 21, IAB. 누나들한테 연락처가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이것밖에 이 누나 휴대폰 번호니까요. 큰 누나 거래니까 큰 누나로 가. 이번은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누나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던 전화. 이젠 일방적인 연락마저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자매의 남동생이 미국에 왔다는 소식에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며칠 묵었던 가게의 주인입니다. 그는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 이거 누나들이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가면서 급하게 가면서 이걸 못 채웠던 모양이라 그래 그 이후에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가지러 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관하고 있었거든. 예.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서 전에 왔으니까 가져가야지. 감사합니다. 쉐를린, 작은 누나의 이름입니다. 이거 갖고 그림 많이 그리던 거야? 그림은 잘 그렸다고. 그림 잘 그렸어요? 그림은 잘 그렸어. 뭐 그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림? 사람이 이제 대화하는 것 비슷하게 그런 거를 이제 그리는 것 같아요. 그 인형 비슷하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 만나에 그 말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했어.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네. 자기가 그린 거. 힘내라. 예. 어깨 좀 펴고 이렇게. 예. 누나들이 찾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또 한 번의 만남을 준비하는 복기 씨.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들이 안쓰러워 여행용 가방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누나에게 전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마지막으로 쌍둥이 자매를 만나러 갑니다. Your brother, he's going back to Korea today. God needs to get executed! He's suffering criminals need to get executed! Go away! You're not anything! You are a rapist! Go away! 자매는 뭔가를 두려워하는 듯 보입니다. I am such a liar! I'm not a liar. I don't know who he is! Korea! Sort me out! 매번 그랬듯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나를 팔았다. 나를 버렸다. 쌍둥이 자매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동생에게 외친 가슴 속 진심이었습니다. 복기 씨는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26년 만에 누나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온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 어렸을 때 제 머리 쓰다마주고 이쁘다고 저 이뻐해주고 항상 보듬어주고 그냥 마음 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요, 진짜. 입양을 보낸 부모도, 입양기관도, 한국 정부도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 쌍둥이 자매는 위태롭게 길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에게 정말 입양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고 있습니다.